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문은희 과장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하며 정부기관, 학계, 협단체, 제약회사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수어 통역이 제공되며 녹화 후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네 외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은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김이향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광약품 장판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동화약품 김대현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간담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계획된 후에 22년 예산검토 등 다른 새로운 일정들이 생겨서 이 자리에 끝까지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주신 귀한 걸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행사 시작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잠시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그럼 오늘 행사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인사 말씀과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네,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행사의 개최를 위해서 힘써주신 우선 약자의 눈과 또 여기 후원해 주신 분들, 또 식약처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고영인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또 오영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 제가 미처 다 언급하지 못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약사법, 그리고 제가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해서 안전상비 의약품의 점자 및 수어, 음성 코드, 표기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던 의약품 정보 접근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걸음일 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은 유통되고 있는 수만 종의 의약품 중에서 점자나 수어, 음성 코드 등 표기가 의무화된 것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 의약품 13종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또 키오스크 등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이 장애인과 고령자의 대표되는 어떤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최된 오늘의 간담회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속 접근성의 장벽을 허물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상 앞에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단순히 점자를 도입하고 단순히 수어, 음성 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가독성이 있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이 간담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처음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시행되는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시행한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 또한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계층이 접근성 장벽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입니다. 참 대면 간담회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먼저 오늘 우리 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런 뜻깊은 자리에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이맘때쯤에 우리 민원 서류, 민원 문서 등을 발급받을 때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전자점자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예지 의원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셨었고, 그런데 민원 문서 이런 걸 넘어서 사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의약품의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됐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법안이 우리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 최혜영 의원님께서 그리고 김예지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21대 국회에서 6월에 통과된 것을 참 너무도 감격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나 그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이 2022년도에 충분치 못하다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21대 현재 예결위 위원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돕기 위해서 우리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앞장서주고 계신 우리 의약품안전처 처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분들과 우리 농아분들을 대표해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항상 그 권리를 보장받는데 노력해 주시는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저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함께해서 참 영광이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을 정말 존경하면서 저도 그 노력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오늘 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제가 갑자기 들은 생각이 국회 장애인 접근성 관련해서도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높낮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앞서서 김혜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마음이고 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희 약사법이. 그래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동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을 초대한 이유 중에 또 예산 예결위에 소속한 의원님들을 일부러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 소위를 진행하고 있으셔서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인사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예산 소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 관련을 하고 있는데 정족수가 안 된다고 빨리 오라라는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장애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제도 개선 만들 때 분명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제도 개선의 협의체에 당사자가 직접 그 협의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처럼 오늘이 정부, 국회 또 제약업계, 장애계, 그다음에 학계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자리인데요. 이렇게 모인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지속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똑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인식하기 쉽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는 표기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오늘 논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많은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토론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김강립입니다. 제가 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고 또 참석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좀 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역설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 일을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국회에서 묵히고 또 정부 내에서도 고민이 많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그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입법화된 그런 뿌듯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약품 정보 접근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 법안도 사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만 20년이나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던, 묵혔었던 그런 법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의 당국자로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기억은 아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도 뿌듯한 그러한 그 자부심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품 정보 접근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못지않게 비장애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저는 정책적 과제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입법이라는 첫 번째의 고비를 넘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실행에 있어서 또 24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정부가 챙겨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들이 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제약업계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그 실행의 결과가 실제 장애계의
정보 접근성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각장애인 연합회 그리고 농아인 협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선도적으로 이 법 시행에 앞서서 부강약품이나 동아약품과 같이 미리 이러한 제도를 적용하고 실행해온 노력들의 경험도 오늘 중요하게 저희가 공유해야 되는 그러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아주시는 의견들 저희 앞으로 이 법 실행에 있어서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늘 완벽한 그 실행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오늘 주시는 의견에 더해서 저희가 잘 챙겨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정책 사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번 간담회를 격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축사는 인쇄된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축사 보내주신 의원님들 계십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영상 축사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간담회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저희가 굉장히 집중해서 확산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서 수어와 점자로도 그러한 안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절박하고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최혜영 의원님 또 김강립 처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귀한 간담회를 만들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논의가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발전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영상 축사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박수영입니다. 오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회에는 아주 여러 개의 연구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연구단체보다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우리 약자인연입니다. 제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참석해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영상 축사로 대신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통이나 치통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은 바로 약국에서 혹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간단하게 구매하곤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이 누리는 이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시각과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 시력 저하를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 등은 약물 정보가 적혀진 인쇄물을 읽을 수가 없고 설명을 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약을 복용할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안전상비의약품 포장지에 점자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수호 변환용 코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통과되었지만은 의약품의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 유형별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가 그런 의미 있는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영상 축사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구을 국회의원 박성준입니다.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품의 점자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꾸준히 발의됐고 또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포장자재 교체 등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제약사의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의무화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동료 최영 의원님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3년 뒤인 2024년 7월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시행 전까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는 제약회사가 표기하기 쉽고 장애인도 읽기 쉬운 표시 방법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또 점자 표시 기준 마련, 음성 수어 영상 변환 콘텐츠 제작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 제작된 콘텐츠는 공공으로 개방해서 민간 영역에서도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위한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늘의 간담회가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님 영상 축사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먼저 오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신 최혜영 의원님과 식약처 김강립 처장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취약 계층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의 개선을 위해 유럽연합은 2004년 3월에 의약품 관련 지침을 개정했고, 미국의 경우는 점자 표시 의무는 없지만 관련 산업협회와 점자 단체들이 협력해서 2009년 5월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사실 많이 늦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이라도 약사법이 본 회의를 통과해서 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식약처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더불어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격려와 축하 인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간담회에는 총 6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학계, 제약업체, 유관협단체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 발표 후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간담회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정보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주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이상훈 주무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에서 의약품 정보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보 취약계층 맞춤형 의약품 정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비스 추진 개요와 올해 시작한 서비스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접착제를 오인하여 상처에 바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정보 서비스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겪은 실제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품 오인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 의약품 안전 사고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흩어져 있는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나라라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1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사항을 요약한 의약품 개요 정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의약품 정보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이 아닌 현장에서 의약품 안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도 15년부터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약품 점자 및 음성 수어 동영상 코드를 표시토록 하는 약사법을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청각 장애인들이 거쳐야 하는 많은 검색 과정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더라도 의약품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의약품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개방하더라도 활용하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공개하여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전략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를 우선 개선하고 내년에는 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2023년 이후에는 구축된 콘텐츠를 공공 데이터로 개방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 정보 서비스 기업들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비스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검색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코드 검색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이미 바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복잡한 검색 과정 없이 한 번에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코드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코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바코드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바코드를 검색하면 의약품의 사진, 제조사, 유통기한, 의약품 개요 정보, 상세 정보 등 주요 의약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이약은요 정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 개요 정보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유통되고 있는 일반 의약품 4,500여 품목의 허가 정보를 요약하여 텍스트로, 음성으로 주요 10개 품목은 시범적으로 영상으로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맞춤형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이와 유사하게 서비스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안내입니다. 저시력자, 어르신 등을 위해 글씨 크기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성 안내입니다. 이 약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에 사용합니다.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이용하여 의약품 개요 정보의 텍스트를 보다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안내합니다. 동영상 안내입니다. 이 약의 효능은 무엇입니까? 이 약은 감기로 인한 발열 및 통증에 사용합니다. 개요 정보의 내용을 수어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QR코드 검색 서비스입니다. 바코드가 없는 일부 의약품, 첨부 문서, 홍보 전단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를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QR코드 검색은 모바일 앱 또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자체에서 내장되어 있는 QR코드 스캔 기능을 활용하여 의약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바코드 검색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정확하게 의약품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검색 서비스입니다. 키보드 입력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음성으로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BC 정. 키보드 입력과 동일한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 서비스를 보셨는데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와 접목하여 앞으로는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제 더 이상 의약품 오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시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이 앱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 때문에 아프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도되는 이 시스템은 오랫동안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필요로 했던 그런 이제 서비스이고요. 이게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조만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텐데 이게 어르신들에게도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삶의 한순간에 스쳐가는 불쌍한 타인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는 이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웃도 소외됨이 없이 더불어 사는 안전한 세상을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상훈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점자표기 사례를 두 제약사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광약품의 점자표기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광약품 품질보증 품질보증팀 장판선 이사님,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점자 표기 사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간단한 저희 회사 소개와 실제 저희 회사에서 표기하고 있는 점자 표기 사례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부광약품은 1960년 최초 설립 이후 지금 현재 대표이사 유희원 사장님 이하 임직원 630명이 의약품 등 제조 및 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R&D에 기초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JM010, 솔804 등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점자 도입 현황 및 사례,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점자 표시와 관련된 국내 가이드라인은 2020년 최초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점자의 날에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도 전면 도입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관련 전문지 기사에 관련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점자 표시된 94개 의약품 중 부광약품 제품이 42품목이라는 점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 있지는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광약품은 2014년부터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자사의 다빈도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결정하고 점자 표기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점자 표기 원칙입니다. 간단합니다. 제품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 주 표시면 상단, 우측 상단에 점자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점자 형합
또는 천공 방식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 모서리부터 약 4mm가량 이격해서 장애인의 촉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제품명 그대로 표시하되 장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주성분명 그리고 함량 단위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진통 해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사의 타산울정 500mg 정입니다. 우측 상단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측면부, 모서리 부분에도 점자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소화자인 파자임 95mg 이중정과 비듬 치료제인 더모픽스 계열 제품입니다. 우측 상단에 점자를 표기할 경우 해당 절취선에 의해서 점자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해서 중앙 하단에 점자를 표기하였습니다. 더모픽스 계열 제품의 경우에도 상단에 표시를 하게 되면 스티커, 후속 포장 작업에 의한 스티커에 의한 점자 훼손이 우려가 돼서 중앙에 점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염증성 피부질환 치료제인 클리스톤지 크림입니다. 역시 우측 상단에 점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의약품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제품명에 양각 또는 음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서 점자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서 현재 전면 디자인 개선을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점자가 표기되는 주 표시면에는 양각 또는 음각의 디자인을 지향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면 조금 더 명확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 결핍성 빈혈 치료제인 자사의 회로바 프리미엄 캡슐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소량 묶음으로 포장되는 제품입니다. 해서 제품의 전면부에 점자를 표시했고 각각 그 소량 포장 제품에도 점자를 표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몇 가지 저희 부각약품의 점자 표기 사례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제용으로 포장되는 대량 포장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포장의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의 접근도 쉽지 않은 포장입니다. 해서 사용 목적에 따른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장 재질 부분입니다. 카타플라스마나 병 포장 그리고 비닐 포장 등의 제품에는 현실적으로 스티커 엠보싱 포장을 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점진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광고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점자 표시의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공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저희 부각약품은 정보 약자의 눈에서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각약품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판선 이사님 좋은 사례 발표 감사드립니다. 장 이사님 발표하시는 중에 지금 22년 예산 검토하시다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일단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지금 아침 9시부터 예산 소위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잠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다시 금방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전에 이 의약품 점자 표기에 대한 이제 예산을 심사를 좀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복지위에서는 물론 이제 긍정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이제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이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과정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를 비롯해서 최혜영 의원님이나 또 김민석 의원님, 저희 이제 약자의 눈에서 함께하는 의원님들이신데 이제 의지를 좀 강하게 가지고 있으니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지금 자리에도 다 놓으셨던데 이
쉽게 누구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방안을 실질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오셔서 간담회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저 자료집은 저희가 또 꼼꼼히 살펴봐서 혹시 추후에 뭔가 더 보완할 사안들은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점자 적용 사례 공유에 대해서 동화약품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발표는 동화약품 OTC 총괄 사업부의 김대연 상무이사님이 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화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을 총괄하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약사이자 또 장애인 가족으로서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화약품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1897년에 개업을 해서 올해로 창립 124년을 맞는 대한민국 최장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약회사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동화라는 사명 자체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쇠도 자를 수 있고 시절이 화평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동화약품을 대표하는 부채표 역시 종이와 대나무가 서로 합심해서 맑은 바람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이라는 회사의 사명 그리고 회사를 대표하는 부채표가 모두 우리 국민이 합심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화약품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몇몇 제품에 점자를 적용하는 일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판콜이라고 적은 것이 충분할까? 예, 판콜이라고 적었지만 이게 감기약이라는 것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판콜이라는 제품명이 아니라 감기약이라고 적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혹은 아예 이제 증상, 코감기, 목감기, 몸살감기, 두통 이런 증상을 적어드리는 것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점자 표기와 관련된 그런 규정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 위치와 관련해서도 판콜 S도 상단에 판콜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전면부로 판콜 S 내보객 전체 제품명을 적음으로써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제약사에서 점자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신 그동안 수고해 주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제약바이오협회 또 힘을 실어주신 국회의원님들, 여기에 또 좋은 조언 해주셨던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동화약품에서는 후시딘 연고, 후시딘 겔, 또 후시딘 밴드 이런 후시딘 종류의 점자를 모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유명한 품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수 있는 치질약인 포스테리산 연고나 포스테리산 좌제에도 제품에 점자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오고 있는 신제품에도 모두 점자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르조 크림이라든지 올해 발매된 바르조 모두 크림에도 점자를 적용해서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도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참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동화약품 하면 가장 유명한 품목이 활명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명수에 점자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병 제품이다 보니까 점자를 적용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 액제라든지 몇몇 품목들, 이를테면 종이 케이스가 없는 품목에는 좀 점자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점자 적용을 할 경우에 패키지에 대략 3원에서 8원까지
좀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 판콜 같은 경우에 1,500만 패키지 이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1억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비용이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약사에서 기울이고 있는 이런 노력을 좀 알아주시고 뭔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 과연 제품명만 점자로 표기하는 것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계속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와 계속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 몇몇 제품들, 이를테면 저희 구내염에 바르는 터치매드라든지 몇몇 품목들은 케이스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6점자가 들어가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패키지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실 저희가 점자를 적용하고 나서 또 검수하는 작업,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싶은데, 너무 이게 저희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프트웨어로 이걸 좀 찍으면 점자를 한글로 변환해주고, 또 소프트웨어에서 그 한글을 입력하면 점자로 좀 전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제약사에서 점자를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아약품은 점자 적용, 그리고 모든 장애인들에게 의약품 정보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이러한 동아약품의 노력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김대현 상무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점자 표기가 의무화 되기 이전인데도 자발적으로 모범적으로 점자 표기를 해주고 계신 두 회사 의견에 감사드리고, 상황에 감사드리고, 또 두 회사에서 주신 의견들은 식약처가 앞으로 그 점자 표기를 제도화하는데 많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고려 사항들을 이해 당사자와 같이 논의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방안 기획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자이신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한은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발표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의약품 정책과의 용역으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나요? 네. 연구개발 목표는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장애 유형별로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방안을 기획을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전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생애주기별로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획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간단한 통계를 보시면 국내 장애인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가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가 있고 장애인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두 조사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 인구가 한 4.9%에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증 장애하고 경증 장애로 구분을 해봤을 때 경증 장애인 분들은 약국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반면에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은 그러니까 진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그런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입내원 일수가 길고 의료비도 많이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시각하고 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국 방문 일수가 이제 전체 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생애 주기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청장년기와 중년기, 노년기로 나눴을 때 일반 인구 대비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더 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실제 노년기에서는 일반 인구하고 장애인의 만성 질환 유병률이 거의 근접하지만, 특히나 이제 청장년기나 소아청소년기에서는 장애인의 유병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한 반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용에 대해서 만족도도 만족하다라고 이제 답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고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장애 유형별로 미충족 의료,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한 경험에 대해서도 한 16.7% 정도가 그렇다라고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17년 조사에는 일상생활에 약 챙겨 먹기 도움 필요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 36% 정도 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 약 챙겨 먹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기초 통계를 볼 때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약 챙겨 먹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전반적 도움뿐만 아니라 약 챙겨 먹기 같은 의약품 안전 사용에 특화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함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문헌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의약품 안전 사용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실제 장애인분들과 직접적인 그러니까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 이렇게 생애 주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경우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 사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점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약 구별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좀 구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히나 이제 처방전이 나와서 조제되는 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약 포장지 재질 같은 것을 이제 구별을 해서 좀 구분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약 포장지 자체에도 좀 점자를 넣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그 약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정보에 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음성 서비스로 제공하고 점자를 능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달라.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TV 등을 통한 추가적인 정보 제공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하고 지금 옆에서 이제 수어 통역을 하고 계시지만 병원하고 약국에서도 이제 수어가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어 통역의 내용이 이제 전문 용어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문 용어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안내실에 그 음성 서비스를 문자로 전환하는 그래서 이제 대기실에서 놓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그 시청각 장애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빈도 질환하고 그 다음에 그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들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 안전 정보가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를 실제 살펴봤는데 많이 그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대 효과라든지 복용이라든지 보관 방법, 부작용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제공되는 정보보다는 제공되지 않은 정보가 조금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실제 QR코드라든지 혹은 약포지를 구분해서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수어통역 영상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국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 장애인하고 의료진 그 다음에 장애인하고 보호자를,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전달하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이제 실제 그게 얼마나 잘 수행되는지인데요. 실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신 그 약사법뿐만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권법에 근거해서 실제 이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 제공 방식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 또 장애인하고 의료인 모두 선정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자에 약사가 포함되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자, 의료진 대상 이제 건강교육 현황을 보시면 실제 교육 대상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이나 이제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필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이제 특화된 교육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연수 평점을 준다든지 하는 것 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조사가 있었고요. 예를 들어 미국의 같은 경우는 교육 대상자의 약사를 특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사가 교육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세부적인 교육 방안,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제가 굉장히 빠르게 내용들을 넘어갔는데 그 장애 유형별로 이제 정보 제공 시 고려 사항들의 시청각 장애인을 나눠서 이제 구분을 생각해 보면 시각 장애인 의사소통 특성이 이제 보통 시각 장애인 분들이 점자 해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점자 해독이 불가능한 분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97.4%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경증 시각 장애인들이 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장애의 특성 그 다음에 장애 생애 주기, 장애가 후천적이냐 선천적이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그 의사소통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음성 변환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그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중 수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93%입니다. 그러니까 수화가 디폴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하는 방안도 그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수화가 가능하냐 여부, 그 다음에 그 수화 가능 여부 외에 그 다음에 의료 현장에서 쓰는 그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문해도까지 고려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좀 정책적 함의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해서 이제 장애 유형을 고려한 그러니까 장애인의 특성, 그러니까 장애라고 이제 뭉뚱그려지지만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한 표준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안전 정보 제공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 유형하고 장애 특성, 그다음에 정보 전달 방식도 다양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도 이제 지속적으로 전문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자하고 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정보 전달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해도를 고려해서 쉽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 유형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콘텐츠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렇게 안전사용 정보를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한은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장애 유형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 정보 제공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의약품 수어 영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국농아인협회 정희찬 상임이사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 정희찬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단체에 대해서 저희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다른 제가 이제 뭐 많은 간담회를 참여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이곳에서 수어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저희 기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수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농아인분들께서 이제 가끔 TV를 볼 때 솔직히 TV 쪽에서 동시 수어 통역 센터, 수어 통역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정도 이상 수어 통역사의 개인 기량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수어 통역사 같은 경우에 100% 전달은 어렵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도 수어 통역사 선생님께서 지금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90% 정도 통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에 있는 분들이 뭐 그냥 수어 통역사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농아인 분들이 실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50%에서 한 60%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수어 통역사만 있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저도 농아인이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듣기로는 TV 수호통역사들에 대해서 수호통역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느냐 물어보면 한 60% 정도 이해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통역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약에 대해서도 더욱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할 때 수어를 영상 제작한다라고 하면 좀 민감하게 심도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같은 경우에는 점자로 이제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하면 되지만 점자랑 저희 수어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사람도 음성에 따라 높낮이가 낮은 것처럼 수어도 수어통역사의 개인 역량에 따라 수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약에 대해 먼저 알고 수어 영상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더욱더 좋은 효과가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보 접근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이제 항상 뭐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도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이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넣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시각장애인 연합회의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농아인 당사자 입장에서 저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창피하다 생각합니다. 농아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되는데 그냥 살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좀 반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어의 모국어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어야 되는데 항상 저희가 건의하지 않고 먼저 관에서 움직임을 우리가 먼저 따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 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시각장애인 연합회랑 저희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 생각합니다. 저희 농아인 대부분 학교를 다녔을 때 문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제 학생이 한 40명 정도였는데 문장력 좋은 사람이 한 4명, 5명, 그리고 나머지 40명 정도는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뭐 인공와우 이제 수술한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인공와우 수술한 사람은 수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이제 예전과 교육 환경이 많이 낮고요. 근데 결론은 교육 환경이 역시 열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러지라는 수어가 있다라고 하면 수어로 계란이라는 이 수어를 쓰고 있습니다. 알이라는 수어를 이용해서 알러지 하는데 수어 자체에도 표현에도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인지 알레르기인지 그리고 또 알레르기가 가려움에서도 시작하는 것도 있고 이런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 손상, 피해 수어로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알러지라고 했는데요. 이 알러지라 했을 때 이게 계란인지 알러지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어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좀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농아 특성에 맞게 이제 수어도 해야 되고 이제 수어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 뭐 또 따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정보 접근성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제약회사 좀 이제 수어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즘 시청각 중복 농맹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맹인들에 대해서 이제 뭐 대략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시각된 후에 청각이 아닌 청각이 되고 나서 시각이 된 농맹인들 점자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뭐 농아인 당사자 입장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뭐 예산의 한계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 거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항상 저희 단체에 관심 맞아주시고 약품회사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학 정보 접근성 이 관련 법안을 통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정희찬 상임이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어 영상 제작은 그냥 저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영상 제작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의약품 점자 표시 시행에 따른 의견에 대해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하성준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어떨 땐 시간이 쫓겨서 할 말을 다 못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같이 도대체 이 시간을 다 뭘로 채워야 하나 고민해야 될 만큼 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만에 우리 처장님 직접 뵙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국제세미나 행사 때 잠깐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다른 나라 말로 사회를 보느라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 오늘 한 10년 이상 만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여기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장애인 업무하실 때 오늘 장애인 단체에 큰 선물 주시고 가신 레전드십니다. 그래서 시각처장으로 오시고 또 이번에 이런 농아인들이나 저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의약품 정보, 표시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마침 이때 처장님이 계셔서 조금 개인적으로 안심이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또 농아인협회 우리 정희찬 이사님 어제도 제가 행사 때 뵀는데 오늘 또 뵙습니다. 마치 사귀는 사이 같습니다. 앞에 우리 제약회사 분들도 좋은 얘기 해주시고 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좋은 연구도 해주셔서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는 예능 프로를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간이역이라는 프로를 했습니다. 아주 시골의 작은 간이역에 연예인들이 가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액티비티를 하고 또 표도 팔고 뭐 이런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간이역들 대부분 보면 하루에 근처에 있는 대도시로 뭐 기차편 한 2편, 3편 정도 운영하는 왕복으로 그런 작은 간이역입니다. 그런 역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열차를 끊어버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발이 묶이는 거예요. 좋은 연구 보내주셨는데 점자 해독률이 낮다는 이유로 점자 표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앞에 간이역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운행하는 열차를 없애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2010년도 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더 블라인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 해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점자로 읽을 거리가 없고 그 학생들이 점자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회가 점자에 대해서 배척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자 해독률이 낮은 걸 점자 표기에 대한 합리적인 거부 방안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립니다. 의약품에 점자를 표기하면 할수록 점자 해독률을 높이는 길이 됩니다. 아침에 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렇게 종이 꽉이 잔뜩 있어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같이 오신 우리 선생님이나 또 식약처에서 오신 분들이 약상자라 그래서 점자 표기가 된 약상자라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기대를 했습니다. 점자가 어떻게 표기됐을까? 두 번째는 안에 약이 있으면 가져가야지. 다행히 약은 없었습니다. 정말 또롱또롱하게 점자가 잘 표기된 애도 있었고 또 한참 더듬어 봐야 읽을 수 있는 애도 있었습니다. 어떤 약통에는 약의 이름이 써 있는 약통이 있고 어떤 약통에는 붙이는 밴드, 바르는 연고 이런 식으로 용도를 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보여주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표기하고 어떻게 표기하고 점의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표기해야 될지를 표준화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식약처가 앞으로 할 일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식약처 분들과 또 우리 처장님이나 식약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올바른 점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함께 의약품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도록 하는데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정희찬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보탬이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어는 자연 발생어입니다. 같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끼리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다가 그것으로 하나의 언어가 되는 자연 발생어인 수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조어, 새로 만들어진 언어들은 수어로 표현하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만들고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의학 용어고 약품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약품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수어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것들을 식약처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아인분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사소통하고 약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쉽게 의료진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약처의 역할은 중재자이고 조정자입니다. 기업에 일방적으로 점자 표기해라, 뭐 해라 계속 요구만 하면 기업은 부담만스럽죠. 그렇다고 소비자인 저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또 제약회사와의 연결고리가 낮습니다. 그 중간에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가 의견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약회사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조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국회 관계하시는 분들이 예산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에 관해서라면 저희들도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겠습니다. 같이 나서서 정부든 당이든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의약품 얘기만 자꾸 많이 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의약 외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7년 좀 한 20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명절이라고 회사에서 선물을 줬어요. 간장 2병, 그 다음에 뭐 기름 1병, 뭐 나머지 이렇게 뭐 햄 종류의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선물 세트였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이제 선물을 열어서 보면서 이거는 뭐다 이제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이거는 진간장, 이거는 국간장, 뭐 이건 기름, 뭐. 하다가 간장병 2개를 꺼내서 봤는데, 병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구별하지? 했더니,
그 친절한 우리 직원분이 한 병에 라벨을 띄고 라벨이 없는 간장은 이 간장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핸드폰에 번호를 입력해 놓고 쓰는 게 한계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전화번호만 한 50개, 100개 정도 넣고 다니던 시절이라서 저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퇴근하고 정리하는데 진간장에 라벨을 뗐는지 국간장에 라벨을 뗐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방법이 없어요. 혼자 사는데. 그래도 결국 그 간장은 다른 친구는 줬습니다. 적어도 그 친구는 라벨이 붙은 간장 보면 나머지 간장이 뭔지를 아니까.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먹을 걸 장만하는 차원에서 편의점에 가서 농심에서 나온 짜장맛 라면하고 그 매운 라면을 5개씩 구매를 이제 했는데 그때 만난 편의점 그 직원분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목소리도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분의 마음은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제 형편을 알고 짜장맛 나는 라면 5개를 다른 봉투에 각각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까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주시고 이거는 짜장면이고 이건 매운 라면입니다. 알려줬습니다. 어찌나 고맙던지 그 봉투를 들고 집에 가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봉투를 싱크대에 올려놓고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어느 게 짜장라면이고 어느 게 매운 라면인지 구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봉지는 분명히 따로 담아줬는데.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그 두 라면을 머릿속에 상상해 주십시오. 면도 동그래서 만져봐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라면은 면이 사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어떻게 만져보면 구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두 라면에 들어있는 내용물 수프가 다르니까. 결국 하나를 뜯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끼리 담겨 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배려해준 그 편의점 직원의 마음이 없어진 순간이죠. 그 의약품 외에도 우리 일상의 많은 상품들에는 점자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시각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고추장과 된장과 쌈장의 용기는 같이 생겼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진간장과 국간장 용기는 똑같이 생겼어요.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같은 회사의 샴푸와 컨디셔너는 병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죠.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그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안타까움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나서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소비자 단체 한 사람으로서 저도 또 저희 단체도 그런 노력에는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 어깨 걸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하성준 사무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식약처 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주신 의견 귀담아서 실효성 있는 제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분의 발표는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6분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언이나 질의사항을 주셔도 좋고요. 그 외에 의약품 정보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또는 가지고 계신 의견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때에는 먼저 손을 들고 발언의 기회를 얻으신 후에 자기 소개를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약바로 쓰기 운동본부 김희영 본부장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간담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섬기고 있는 김희양 본부장입니다. 저는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로 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또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함께 느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한은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안에 아마 거의 같이 들어있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 약국에는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는 농아 어머님이 가끔 방문을 하십니다. 이분은 저희 약국에 오시면 저와 함께 근무하는 여약사나 우리 직원을 제치고 꼭 저를 찾으십니다. 아마도 제가 가장 한가하게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병의원을 찾고 약국을 방문하셨을 때 과연 어떤 도구가 이분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에 도움이 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약국 방문하시는 어머님은 저와 필담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맞춤법도 맞지 않는 글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지만 드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어머님은 만족하며 돌아가십니다. 저는 의약품 하나하나의 자세한 정보가 물론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이분들이 혹은 이분들의 일상을 돕는 도우미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활용하기 편한 그런 언어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약물 복용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이렇게 공들여 개발한 도구와 방법이 잘 활용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렇게 귀한 자료를 개발하고 난 뒤에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약바로쓰기 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래전서부터 장애인들의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자료 개발과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상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약바로쓰기 운동본부도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약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만나게 되었고 2년 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장애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정식 사업으로 전국 15개 시도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하는 약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안에는 교육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고려하고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선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이기 위해 이동을 할 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내해 주는 분이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차량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애인들은 모이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꺼릴 수밖에 없고 강제성이 없다면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모이는 것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육 시에도 장애에 따라 수어 통역이 필요하거나 체험학습을 진행할 경우 교육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장애인 교육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제안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 장애인들도 건강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2년간 장애인 대상으로 한 교육을 좀 진행하면서 느끼셨던 의견 주신 것들 저희 좀 듣고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혹시 의견이나 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제 약자의 눈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간담회 자리를 계기로 저희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방향으로 의약품 정보 접근성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업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취약계층에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방향과 공감대가 이제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계에서 올해 7월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에도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점자 표기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과 여기 오신 식약처 규제과학 전문가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의약품의 포장과 이 표기 기재는 허가 신고 사항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이제 변경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저희 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대기업 집단에 해당되는 회사가 없는 이제 작은 조금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업계의 수용 여력을 좀 감안해서 정책적인 진행 속도를 좀 업계와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을 잘 달리도록 하기 위해선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고 저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훈육뿐만 아니라 이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고 만드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도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의견 주실 분? 네, 안녕하세요. 대웅제약 김상현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 이제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회 구성원이 더 나은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좀 실제적인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 점자 표시나 이제 수어 영상 관련하여 이제 올해 그 법 개정 전부터 식약처 주최로 해서 협의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단계에서 저희가 이거를 실제 적용할 때 이제 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제 뭐 그런 거를 추산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저희 회사도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 등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부서 쪽에도 문의를 해보고 했지만 이쪽은 전혀 생소한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막연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에서 아까 이상훈 주무관님께서의 그 발표 영상에서 그 저희가 이미 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언어 서비스라든지 수어 영상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더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자 표시는 당연히 이제 회사가 개별 케이스나 포장에 적용을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수어 영상이나 음성 변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막연하기도 하고 아까 그 장애인 협회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어 영상은 또 개별 그 통역사분마다의 역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방식의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적용할 때 이번에 그런 협의체 진행했던 것과 같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또 장애인 협회의 그런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두가 함께 진행해가는 그리고 또 통합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아주 귀한 자리인데요. 저희 뭐 자료집에 저희 단체의 입장을 제기하긴 했지만 다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아제약 발표의 마무리에서 점자 검수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이 점자의 어떤 규격이 이제 그 한국 점자 규정에도 있고 지금 의약품 점자 표기 가이드라인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점자 규격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시각 장애인들의 어떤 호불호가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또 평균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부적절한 사이즈 크기 규격을 이제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그 의약품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들 107개였던 것 같은데요. 이걸 대상으로 했을 때 11% 정도만 시각 장애인들이 이 점자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점자 그러니까 그 케이스 제작 과정에서 어떤 사전 검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전문가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이 제조업체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 공적 영역에서의 기관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제안했던 거는 의약품 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이런 어떤 그 전담 부서가 없다면 지금 현재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의약품에서 시각장애인이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와서 이제 성과가 난 이 결과물이 저는 정말 노력들을 했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저는 좀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그 관리원 내의 전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또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하여튼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점자나 하여튼 수어나 뭐 이런 것들 새롭게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비용은 추가로 발생될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거를 기존의 관념처럼 기업이 수익을 창출했으니 그거를 사회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업에게 모두 또 맡긴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겠지만 시각 장애인이 청각 장애인이 의약품을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이 현실이 기업만의 책임은 아닌 거잖아요. 엄연히 의약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반드시 저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의약품 점자 표시 등 관련해서 협의체가 사실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어떤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들 좀 가져주시고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 자꾸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을 해야 어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저는 마련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협의체 운영에 대한 것도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실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그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일, 또 제약업계를 지원하는 일, 그리고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는 일 모두 다 의견 잘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의견 주실 분 계신지요? 질문이어도 좋고요. 네, 더 이상 없으시고요. 저희가 또 예정했던 시간을 좀 경과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정보 취약계층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석영 국장님께서 맺은 말 하시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영 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상임위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예산 소위 참석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뭐 다들 바쁘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정부혁신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이상훈 주무관이 발표해 주신 그 과제를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발표를 했고, 그게 어떻게 그 뭐 은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 좀 기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혁신 과제로서 상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동안 뭔가 한 게 없었구나라는 그런 좀 반성도 좀 같이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씩이나마 어떤 해온 일들이 이제 와서 좀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다시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제 약사법 개정으로 어떤 이제 강제적인 의무 사항으로 하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분들 제안해 주셨듯이 제가 요번에 경진대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이 소외되신 또는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자꾸 이제 이런 걸 해야겠구나 저런 걸 해야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협의체 얘기도 제가 뭐 마음 깊이 담아 들었는데
자꾸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필요한 게 뭔지 대화하고 불편한 게 뭔지 듣고 해야 자꾸 뭔가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겠구나. 근데 그런 만남이 없이는 자꾸 이제 잊혀지는 거죠. 제가 불편한 게 아니니까. 그런 점 많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만남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또 한편 아까도 또 말씀해 주셨지만 시각처가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또 우리 협회나 이런 쪽에서 많은 또 지지와 또 도움을 주실 거라고 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어떤 뭐 표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또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말씀을 듣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또 거꾸로 저희가 도움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하여튼 뭐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이제 또 배웠고 느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뵈면서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